축구 먼저 할게요. 한 경기 있으니까. 사우디 대 크로아티아. 두 분들 어서 오시고 아프리카 분들도 반갑습니다. 흐름 이어서 갈게요. 사우디 대 크로아티아 월드컵 전에 A매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팀이 뭐 칼을 뽑고 뭐 싸운다기보다는 서로 칼을 맞대는 맞대서 이제 사이즈를 재는 그런 과정이지 않을까 싶고, 각 소집된 선수들에 대한 컨디션 점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죠. 결코 박하게 싸울 만한 경기,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당연히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런 경기예요. 기본적으로 무자비 분들이 조금은 눈여겨볼 법한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누가 출전하고 누가 안 나오고 뭐 그딴 거 저는 이런 경기에선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 팀 다 가장 이 경기에서 얻어가야 될 거는 첫째로 부상이 없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여러 선수들에 대한 컨디션 점검, 월드컵에서 어떻게 이 선수들을 쓸 것인가, 그게 다예요. 결과 뭐 승패 전혀 의미가 없는 경기입니다. 무승부에 뭐 언더 봅니다. 사우디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월드컵 무대에서 살아남으려면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결코 A매치긴 합니다만 수비 강도를 크게 낮추긴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되면 크로아티아 입장에서도 어쨌든 간에 뭐 공격 시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솔직히 쫄 수밖에 없어. 선수라면은 분명히 이 A매치 기간 동안 부상으로 나가야 되는 선수들이 한 명은 있을 거잖아. 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적인 부분들, 본인들의 호흡, 발맞춤 이런 거에 좀 치중하면서 저득점으로 가면서 뭐 한 골 승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누구 나오고 뭐 의미 없어요. 그래서 뭐 누구 소집 명단 보지도 않았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근데 뭐 슬쩍 뭐 들리는 얘기로는 모드리치가 불투명해요. 출전할지 안 할지 모드리치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한다는 기사는 제가 지나가면서 슬쩍 봤는데 뭐 그딴 거 의미 없습니다. 이런 경기에서. 자, NBA로 넘어와서요. 문헌이 고맙습니다. 하기 전에 보내드리자. 아, 컴퓨터 좀 버벅거려. 왜 이러지? 자, NBA고 5경기밖에 없습니다. 가봅시다. 뉴올리언스 대 멤피스. 얼굴도 잘생겼어. 아, 진짜로. 뉴올리언스 대 멤피스로 가서, 자, 일단은 뉴올리언스 같은 경우 최근에 좀 삐걱삐걱하는 모습들이 중간중간에 뭐 있었죠. 직전 경기는 뭐 골밑이 상당히 허술한 휴스턴을 상대로 역시나 뉴올리언스의 장점, 페인트 존에서의 득점, 뭐 자이언도 있고요. 발란슈나스나 뭐 잉그랜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쪽 안에서 이제 공격력이 강한 선수들. 뉴올리언스가 어쨌든 이번 시즌 뭐 NBA가 뭐 3점 농구잖아요. 최근 트렌드 자체가 뭐 꽤 됐죠 벌써. 골수를 필두로 해가지고 뉴올리언스 같은 경우 이제 약간은 좀 구식 농구긴 해. 3점보다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자원을 이 로버트 존스 빼고 이 자원을 가지고 2점이 더 안정적인 건 팩트야. 이건 뭐 항상 좀 보장된 느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점을 충분히 살려주고 있는 지금 뉴올리언스고, 멤피스 같은 경우는 데스먼드 베인이 GTD 다우트에 떠 있는 부분은 좀 아쉽긴 해. 출전이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자책주가 그래도 돌아오는 부분은 상당한 좀 큰 힘이 될 수는 있다. 어쨌든 멤피스의 약점이면은 프론트 코트진에서의 조금 림프로텍팅 뭐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책주가 빠진 상황에서의 그런 부분이 아쉽긴 했는데, 물론 자책도 가끔 뇌절할 때 많아. 뭐 순식간에 파울 막 두세 개씩 하면서 혼자 헛짓거리 하고서 빠진 경기들이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조금 더 인사이드적인 측면에서의 보강이 멤피스 입장에서는 반가울 수밖에 없고, 특히나 뉴올리언스 같은 경우 뉴올리언스 같은 팀 좀 전에 다 설명드렸잖아요. 그런 팀을 만나서 복귀하는 거기 때문에 타이밍도 상당히 좀 좋다. 뉴올 같은 경우 최근에 CJ 맥컬럼이 야투 쪽에서 상당히 큰 난조를 보이고 있고, 트레이 머피 3세도 시즌 초반 엄청 잘 달리는 듯 했습니다만 조금 3점에 있어서 기복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고, 뭐 마샬이나 뭐 디본체 그레이엄
마시아는 슛이 없고 디본테 그레엄도 로또잖아요. 주사위 던져가지고 뭐 1, 2, 5 1, 2, 3, 5 이거 1, 2, 5라고 해야 되나? 근데 주사위 자체도 좀 구대기 주사위를 던지는 선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그래도 기준점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저득점이 되지 않을까. 뉴올리언스의 3점이나 최근에 뭐 맥컬럼도 안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멤피스에서 자책주가 돌아오는 부분 있어서 좀 골 밑에 있어서도 뉴올리언스가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고, 멤피스 입장에서도 데스먼드 베인이 빠진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득점에 대한 손실을 감안한다면 그래도 저득점이 조금 더 나아 보이지 않을까 싶고, 승패 같은 경우는 멤피스 승부입니다. 멤피스 옆에서. 뉴올리언스는 지금 어쨌든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이 팀이 수비를 못한다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열심히 수비를 안 합니다. 지금 뉴올리언스가 열심히 수비를 안 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 그런 측면에 있어서 멤피스의 높은 에너지 레벨을 감당하기에는 좀 버겁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뭐 자모란트도 있고 메인이 빠진다 하더라도 자책주가 돌아오는 부분, 자책주가 뭐 진짜 뭐 3점 다 튕기고 뭐 수비에서 파울 트러블 빠르게 걸리면 당연히 뉴올리언스가 잡는 사이즈인데, 일반적인 경기 흐름으로 간다면 저는 멤피스가 좀 더 좋아 보입니다. mem승원 쪽지 제가 분석 끝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댈러스 대 클리퍼스. 클리퍼스는 백투백입니다. 오늘 경기가 있었죠. 휴스턴과의 경기에서 클리퍼스 다운 모습으로 좀 승리를 거뒀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레너드가 빠진 상황, 조널도 없는 상황 속에서 클리퍼스의 강점은 뎁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시즌 강점이 크게 드러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뭐 여러 선수들이 많은 득점을 이렇게 가져가주면서 잘 뭐 승리를 거뒀었고, 댈러스 같은 경우 문제는 분명해요. 득점에 있어서 너무 소수의 선수들에 있어서 몰빵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은 댈러스가 레지 볼럭이랑 도리안 페니 스미스가 야투가 돌아오질 않아요. 계속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시도 자체도 줄고 계속 이어지는 거야. 안 들어가니까 시도가 줄고 안전한 것만 이제 좀 던지고. 그러니까 뭐 돈치치나 뭐 디니디 혹은 이제 벤치 쪽에 우드한테 조금 어느 정도 몰빵이 되면서 이 선수들이 조금 막히거나 혹은 이제 벤치로 들어갔을 때 댈러스의 공격이 안 풀리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엄청난 저득점도 좀 기록하기도 했었고, 뭐 그런 식의 경기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만 승리는 저는 댈러스가 할 것 같아요. 다만 핸디캡이 댈러스가 일단 핸디캡 자체도 최근에 마인을 한 적이 없어. 마인을 한 적이 없어요 댈러스가. 지금 말씀드렸던 문제들, 마인을 하려면 결국 옆에서 조금 더 이렇게 거들어줘야 마인을 하는 느낌이잖아. 안 터져요. 근데 레지블록, 뭐 피니 스미스, 뭐 벤치도 뭐 우드 빼고 뭐 제대로 이제 3점이 들어가는 놈들이 없다. 몰빵을 하다 보니까 걔네만 막으면 되고 빠졌을 때 그 손실 따라 잡히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핸디가 값에 안 잡히고 있는데, 오늘은 어쨌든 뭐 댈러스가 지난 경기 어디였어? 기억이 안 나네. 포틀랜드 전에 뭐 드와이트 파이를 필두로 해가지고 스몰 라인업을 어느 정도 그래도 가동을 했었어요. 몇 개나 뭐 우드가 그때 빠져 있었고 해가지고 클리퍼스 전 대비해가지고 나름대로의 그래도 클리퍼 상대로 스몰 라인업에 대한 준비나 이런 것들은 긍정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일반승은 할 것 같은데, 핸디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클리퍼스 프렌이 엄청 좋아 보이진 않고요. 왜냐면 레너드가 이제 슬슬 복귀하는 타이밍에 있어서 클리퍼스는 뭐 8승 6패 정도면 지금까지 나름 선방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다른 선수들의 컨디션 조절 이런 것들이 그래도 좀 레너드 복귀 시점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보여줘서 오늘 경기 막 무작정 잡으려고 달려들 것 같진 않아. 근데 어쨌든 댈러스 반대 프렌이 지금 장줄이기 때문에 그냥 그 느낌으로 보겠습니다. 저는 승패 자체는 댈러스가 가져간다고 보고요. 언어반은 211.5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 정든님 어서오세요. 유타 대 뉴욕이 최근에 제가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조금은 뉴욕이 지난 시즌에 그 뭐라고 해야 돼, 썩어가는 과일 마냥 말랑말랑했던 모습에서 나름대로 제일런 브론슨이 합류하고 팀이 좀 단단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흐름은 다시
쉽게 안 바뀌어 뭐든 사람은 쉽게 안 바뀐다는 말이 있듯이 어, 본인들의 그런 말랑말랑한 농구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탐티보드 감독이 슬슬 경질각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뉴욕 입장에서. 왜냐하면 제일런 브런슨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던 뉴욕인데 5할 승률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들. 그래서 보스턴에서 조금 이성과의 이슈가 있었던 우도카 감독을 좀 데려온다는 얘기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은 사실 뉴욕을 찍을 바에는 패스를 하는 구간이라고 저는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당장 앞 5경기 안에 성적이 안 나오면은 바로 자른다 했거든요. 근데 선수들도 솔직히 우도카 정도면은 솔깃할 거야. 유타 같은 경우 최근에 뭐 조던 클락슨이나 특히 콜리의 야투가 좀 많이 안 터지고 있는 그림에서 한풀 좀 꺾인 느낌은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팀 자체가 워낙 그래도 에너지 레벨이 넘치는 팀이고 더군다나 홈이고 지금 뉴욕의 디펜스적인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뭐 콜리가 됐든 클락슨이 됐든 다시 한번 조금 좋은 야투 감각이나 득점을 좀 올릴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유타의 긍정적인 부분은 벤치에 있어서 선수들이 뭐 섹스턴이나 이런 애들이 그래서 계속 잘해주고 있었다라는 점 이런 걸 봤을 때 전 유타가 잡을 것 같습니다. 다 마인스까지. 언오버는 다득점. 지금 뉴욕의 수비를 고려했을 때 U3이 좀 잘 들어가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뉴욕이 어느 정도 뽑아주냐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언오버는. 저는 그래도 다득점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세크라멘토 대 네 번째인가? 멘토 대 샌안토니오. 아니 뭐야 세크레. 포틀랜드 대 마지막 경기를 보고 있었네. 샌안토니오. 일단 이어졌고 세난이 역시나 지금 승수를 잘 올려놨다가 슬슬 이제 탱킹 모드를 가동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의도적으로 그런 것 같지는 않으면 어쨌든 트레 존스 상당히 좋은 선수 콜린스도 이번 시즌 굉장히 잘해줬거든요. 빠진 부분이 분명히 영향이 있다. 팀이 다시 근본 없는 그 젊은 유망주들 빨빨거리는 그런 느낌으로 바뀌었어요. 지금의 포틀랜드 어쨌든 너키치가 GTD 걸린 부분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다. 왜냐면 높이적인 부분에서 야쿠퍼들이 그래도 버티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만 어쨌든 릴라드, 사이먼스, 직전 경기인 그랜트까지도 상당히 잘해준 상황에서도 GTD가 근데 잠시만요. 게리 페이튼이 지금 복귀한다고? 페이튼 페이튼이 저희 가끔 잘못 나오기도 하거든요. 일찍 나오면 복귀 기사를 못 본 것 같은데. 일단 어차피 이건 뭐 내일 GTD 볼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어찌됐든 간에 포틀랜드가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뭐 릴라드나 앰퍼니 사이먼스 야투감 상당히 좋고 그랜트 잘해주고 있다. 지금 샌안토니오 전력 누수까지 있는 상황에서 포틀랜드 상대로 제가 볼 때는 게임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핸디캡도 7.5 좀 높긴 하거든요. 좀 높긴 한데 어쨌든 포틀랜드의 특성상 워낙 3점에 있어서 많이 터지는 팀이고 지금 샌안토니오는 설사 이 경기를 조금 비비면서 잘한다 할지라도 자멸 구간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점수차가 빠르게 벌어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다고 생각을 해서 마인 가능성이 제가 볼 땐 높은 것 같다. 핸디캡 언어바는 사치인 것 같아 저 경기. 세크 대 벼루 이 경기가 일단은 조금 어렵죠. 벼룩이 일단은 좀 잘 나가다가 새 감독 체제에서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발전을 보였었죠. 상대를 뭐 100점 밑으로 묶는 경기들이 최근에 좀 있었고 다만 직전 경기 클렉스턴이 초반에 빠르게 아웃이 되면서 골밑이 그냥 AD 놀이터가 됐어요. 뭐 이길 수가 없죠 사실. 가면 그냥 골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어쨌든 복귀를 한다면은 충분히 사모니스도 어쨌든 골밑을 찢는 유형은 아니기 때문에 버텨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 밖에 뭐 세스 커리, 뭐 GTD의 뭐 시먼스나 와타나베는 뭐 퀘스천업을 이렇게 떠 있는데 솔직히 좀 어려운 경기라고는 생각합니다. 좀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은 하는데
왜냐면 지금 세크라멘토도 케빈 허더나 키건 머레이 잘 들어가 슛이 던지는 족족 들어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솔직히 확신할 수는 없는 경기 같아요. 근데 어쨌든 세크는 수비가 안 되는 건 팩트고 공격력이 지금 미치긴 했습니다만 브루클린은 그래도 최근에 수비 쪽에서의 여러 선수들의 허슬과 이런 플레이에서의 좀 상대의 공격을 좀 묶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어쨌든 그래도 여기도 뭐 세스커리도 뭐 올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뭐 조에리스도 지금 정상적으로 잘 복귀를 했고 KD도 있는 마당에 뭐 썸너나 이런 애들도 어느 정도 득점에 가담해주고 있고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밸런스 자체는 저는 브루클린 쪽이 조금 더 나은 것 같긴 하다. 좀 어려운 경기라고 약간 반반 동전 던지기 느낌이 나긴 합니다만 찍는다면은 브루클린 찍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려운 경기긴 하다. 여기까지 빠르게 끝내버렸습니다. 자, 1, 2, 3님 보내드릴게요. 아마 내일은 오늘은 제가 못했는데 내일은 아마 아침에 라방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침에 아마가 아니라 할 예정입니다. 할 예정이에요. 그렇고 아, 문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감사합니다. 신도케님 답장 드렸어요. 어쨌든 여기까지고 네, 끝이고요. 영상 업로드하고 뭐야? 진짜 일찍 끝났네? 잠깐만요. 근데 다시 보기 안 끊었나?